뭐? 내가 만든 메인 히로인이 그렇게 별로라고? 좋아. 그렇다면 이번 메인 히로인은 여러분, 러브 코미디 좋아하시나요? 저도 다양한 러브 코미디를 즐겨온 만큼 러브 코미디 장르의 여러가지 작품들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은 원작 라이트 노벨까지 소장할 정도로 애착이 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사에카노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사에카노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작가 마루토 우미야키, 대표 라이트 노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작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이 데뷔작이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 미사키 쿠레이토, 이전까지 라이트 노벨 사파를 맡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통틀어서도 라이트 노벨 대표작은 사에카노이죠. 그렇다고 사에카노로 떡상한 슈퍼 르키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마루토 후미야키는 에록의 시나리오 라이터로서 쇼콜라 메이드 카페 큐리오, 파라페, 쇼콜라 세컨드 브루, 이 푸른 하늘의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NG인 사랑, 화이트 앨범 2 등을 집필한 베테랑 작가였고, 미사키 쿠레이토도 에록의 작품 수평선까지 몇 마일,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서 등 여러 작품의 메인 일러스트레이터를 맡았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은 미소녀 게임 쪽에서 경력이 있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기용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에카노의 메인 시놉시스는 뭐죠? 고등학교 소비형 덕후였던 주인공이 미소녀 게임을 만드는 시나리오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미소녀 게임을 만들던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미소녀 게임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에카노는 미소녀 게임 시장과 그 팬층을 기획 단계부터 의식하고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러면 미소녀 게임을 즐기는 팬층이란 누굴까요? 그리고 그들은 라이트 노벨 팬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다 연령대가 높고 구매력이 높은 소수의 마니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노벨보다는 시장 규모 면에서 작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고, 애초에 미소녀 게임이 19금인 경우가 많으니까 고 연령대의 덕후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출판사, 애니제작위원회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매니아층의 지갑을 노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에카노의 상업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라이트 노벨이나 기타 코믹스의 판매량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블루레이, 고가의 피규어 굿즈 등의 판매량이 높은 것도 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죠. 사에카노 팬들이라면 아실 텐데 미사키 쿠레이토의 일러스트레이터 그림만 그렸다 하면 그 그림을 이용해서 피규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가의 피규어를 만드는 것도 일러스트레이터의 능력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그것을 커버할 정도의 구매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튼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은 이렇게 미소녀 게임 팬층을 처음부터 노려서 만들어진 기획이고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 기획을 10분 살려서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던 작품인 거죠. 사에카노에는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각 캐릭터마다 재미있는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에카노의 메인 히로인 카토 메구미의 탄생은 무려 설정부터 자체가 인기 없음, 존재감 없음, 캐릭터 없음으로 설정된 히로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작가 마루토 후미야키가 이미 유명한 시나리오 라이터라고 했었죠. 메인 히로인들이 평가가 안 좋거나 안티가 많거나 그런 지적을 대놓고 받아왔던 작가가 대놓고 흑화해서 뭐? 내가 만든 메인 히로인이 그렇게 별로라고? 좋아. 그렇다면 이번 메인 히로인은 처음부터 시원찮게 만들어주마. 두둥. 이 뭔 개소! 하고 선언하면서 만들었던 캐릭터가 바로 이 카토 메구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토 메구미의 특성은 그야말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일 정도로 모의 요소나 캐릭터성이나 여러가지 설정 자체가 없다시피 해서 대놓고 시원찮고 투명하다는 기믹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어느 러브 코미디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히로인으로 설계가 됐죠. 이런 투명 기믹은 여러 곳곳에 배치가 되는데 실제 작중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 진행하다 보면 아 맞다 카토 메구미 있었지 라는 전개가 개그성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라이트 노벨 표지에는 1권부터 6권까지 단 한 번도 표지 모델을 등장하지 못한 메인 히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설정해놓고 카토 메구미가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작가가 캐릭터 알모 이와 반대로 거의 대놓고 비교대라는 듯이 카토 메구미를 제외한 다른 히로인 캐릭터들은 거의 모든 모의 요소를 때려 붓듯이 만들었습니다. 금발 혼혈, 트윈테일, 츤데레, 소꿉친구, 동급생, 오타쿠, 일러스트레이터, 사와무라 스펜서 에리리, 흑발, 장발, 검은 스타킹, 독설, 선배, 하라구로, 라이트 노벨 작가, 카스미가오카 우타하 이렇게 가득가득 모의 요소를 들이부은 캐릭터를 등장시켜버려서 대사 및 존재감 비중을 높이고 두 캐릭터의 만담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결과 초반 전개부터 노골적으로 카토 메구미를 투명 기믹으로서 캐릭터성을 잡고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강조 자체가 후일 카토 메구미라는 캐릭터의 전무후무한 캐릭터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에카노가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의외로 국내에서 작품을 챙겨보는 데는 부침이 많았던 작품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품은
작품은 1기, 2기 극장판을 수입한 업체가 모두 제각각 뿔뿔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1기는 애니맥스 코리아를 통해서 수입해서 방영했고요. 당시에도 애니플러스가 아니고 애니맥스가 수입한다는 사실도 꽤 의외였는데 2기는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2기는 애니맥스가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글로벌 독점으로 가져가게 됐죠.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선 생각보다 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극장판은 애니플러스를 통해서 수입하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1기, 2기 극장판을 전부 다른 애니메이션 수입사에서 수입한 아주 보기 불편한 작품이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죠. 사이카노는 인기를 반영하듯 다양한 미디어 믹스가 진행되는데요. 코믹스, 휴대용 게임기, 라디오 방송 등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세 작품이나 존재하는데요. 본편의 코미컬라이즈와 에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그리고 우타하를 메인 히로인으로 한 스피노프 작품까지 세 작품이 있죠. 근데 가만 보면 LED 취급이 참 안습하다는 게 드러나는 게 히로인 3인방 중에 본편을 비롯한 메인 시나리오에서 히로인으로 연결되는 카토 메구미와 사랑에 빠진 메트로놈이라는 스피노프에서 주인공과 연결되는 카스미가 우타하에 비해서 LED는 전용 만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단순히 시점만 LED의 시점에서 진행될 뿐이고 별도의 시나리오 루트가 존재하지 않고 주인공과 맺어지는 경우도 없는 굉장히 안습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본편에서도 LED가 좀 개그성 캐릭터로 취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아니 근데 하시마 이오리랑 효도 미치루는 사실 사이카노의 흥행은 애니메이션화가 큰 힘이 되기도 했는데요. 본 작품 자체가 기획과 제작에 힘이 많이 들어간 작품인 만큼 애니메이션만의 특이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노이타미나 방영 작품으로 노이타미나는 후지TV 방송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에 붙이는 일종의 브랜드 네이밍인데요. 꽤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노이타미나 작품이죠. 그러는 와중에 라이트노벨 원작 작품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 유가조 나나나의 매장금 이후 두 번째로 라이트노벨 원작이 노이타미나에 방영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착중 등장인물인 우타하가 대놓고 노이타미나가 그림체만 귀엽기만 하고 내용도 없는 작품을 애니화하네? 라고 셀프 디스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영화에서 본편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니 오리지널 서비스 씬을 넣는 것도 희한한 전통 아니면 전통인데요. 1기에서는 영화에 온천을 가고 2기에서는 영화에 호텔 수영장을 가며 심지어 극장판을 시작할 때에는 원작엔 존재하지 않는 아이시 테이루가 귀여운 복장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무엇 하나 오리지널엔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만의 특별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챙겨보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씬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정작 본작부터 좋아했었던 팬들 중에서는 쓸데없이 서비스 씬을 잔뜩 집어넣었다고 해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카노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 대한 Too Much Information TMI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큐멘터리의 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